대련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모든 분께 축하한다. 이스라엘과 이란 완전한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은 종식으로 간주하겠다. 살짝 단어가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죠. 완전한 휴전입니다가 아니고요.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은 종식입니다가 아니라 종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살짝 좀 여운이 남는 완전한 휴전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뭔가 여운이 남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아까 뭐 새벽에 이란이 보복했다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오늘 밤사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이 좀 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우리 시각 기준 오늘 새벽 1시 55분에 어떤 속보가 나왔느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작전 명하여 승리의 선포입니다. 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우리 방공체제 가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에서 이라크, 카타르 두 군데에 있는 이 미군 기지를 같이 공격을 한 거죠. 방공체제 가동을 했고 그리고 나온 얘기가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을 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시죠. 네, 지금 중동 전문가십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이신 백승훈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조금 전 한 7시 10분쯤에 완전한 휴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려와서 아니 밤새 미사일 쏘고 요격을 하고 그랬다는데 갑자기 완전한 휴전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저희 이 SNS 글 다시 한번 볼까요? 트럼프 거. 네. 근데 교수님, 이 멘트가 좀 애매한 게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완전한 종식으로 간주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진짜 종식이 되고 완전한 휴전인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휴전을 한 상태에서 이제 휴전 협상이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종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그 모든 협상의 주체자들이죠. 네. 이스라엘, 이란, 이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나는 끝난 것으로 알 테니 이 협상 12시간 안에 니네 다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니네도 그만 끝내. 라고 지금 사실상 압박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휴전 협상이 완전한 합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새벽 사이에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란의 선택지 한 3가지 정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볼까요? 네, 이란의 선택지 보통 이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거나 정유시설을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교수님 사실 이 선택지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였는데 이걸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이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가장 효과가 영향력이 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영향력은 크지만 또 반대로 이란에게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네. 지금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하는 것을 먼저 선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게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에서 할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 정유시설 파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자기네들이 작전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우발적인 사태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자기네들이 미리 다 통제하에 자기네들이 컨틴전시 우발 사태도 다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상당히 이번에 승리의 선포라고 하는 작전명에 맞게 네. 되게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수행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 날 간밤에 폴도라고 하는 이란의 핵시설, 가장 지중화가 잘 돼 있는 그 시설을 이투 폭격기가 그 벙커버스터, 관통탄으로 공격을 14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14발 숫자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그 핵심 군사, 중동 군사 전략에선 핵심 기지라고 하는 우데이드, 카타르에 있는 우데이드 공군 기지를 딱 14발을 갖고 공격을 했거든요. 네. 적으로 우리가 14발을 맞았으니 우리도 미국 군사작전의 심장부인 우데이드 공항을 14번 때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내부적 메시지도 주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된 작전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목적에 맞게 좀 잘 수행이 됐다. 그리고 입장에서는 3개 정도의 이 가능성이, 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완전히 이란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어떤 공격이라고 하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거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이란한테 했었던 그 공격, 벙커버스터 14발, 그 14발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상황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좀 이란이 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글쎄 이게 똑같이 14발은 14발인데 타격감이 미국이 이란이 받은 것만큼 그 정도의 타격감을 받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로 이 새벽에 또 뭐라고 올렸느냐, 공격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이란 공격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란 미사일 14발 중 우리는 13발을 요격을 했다. 한 발은 좀 쓸데없는 데 가갖고 우리가 그냥 개의치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란의 대응이 매우 약했다.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란이 카타르 미국 기지 공습 전에 미국에 미리 알려줬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증오는 없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근데 이게 우리 다 요격을 했고 무엇보다 사전에 공격 계획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전략이 잘 하사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도 협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협상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런 공격을 하겠다고 미국한테 알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리더십에 또 한번 좀 헛웃음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보통 이런 약속 대련이 되면 받는 국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신사협정처럼 말을 안 하고 오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으니 대화로 풀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걸 다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기싸움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추켜 세워주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역시 트럼프의 리더십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건 사실 이란 쪽에서도 좀 우리 같이 협상을 하자라는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와 같은 그런 공격 방식이었었는데, 굳이 그 물밑의 내용들을 밝히지 않고, 통상적으로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공개적으로 SNS에 쓰는 게 이게 또 맞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처럼 이란이 알려주고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모른 척하고 다행히 우리 사상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됐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더 이상 증오하지 마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에서는 이란이 또 약간 뭐 호구 아닌 호구처럼 비춰질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로 최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제 최고 안보회의에서 결정만 하면 막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당연히 위협적인 카드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엔드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자충수고 여러 가지 위협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미국과
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기 세력들로 이끌어야 되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도, 중국에게도 큰 타격을 주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거의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네. 중동, 그러니까 아라비아나 UAE의 그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사이가 나쁘지만 지금 네. 이 국면에서는 다양한 기관,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자위권 발동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왜 이스라엘은 NPT 비확산 체제에 들어와 협약에 사인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다 가진 걸로 아는데 네. 왜 저 국가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런 상황이 되느냐? 너네들 이란을 얘기하려면 너네들부터 이란 핵 비확산 협약에 사인을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파트너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국가 예산의 85%가 석유판 돈으로 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무기도 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여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선 외교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가들한테도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잘 알고 지금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 되게 잘 해주셨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카드긴 하지만 이건 또 가장 큰 카드이기 때문에 막상 또 정작 꺼내들기도 어려운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사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사일인가요? 핵시설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인 것 같습니다. 벙커버스터를 한 손에 들고 내려보고 있어요. 밑에는 이란이 지금 누워있죠. 이란이 상당히 지금 상태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내 말대로 한다. 2. 너 터지고 내 말대로 한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뭐 이런 식의 지금 만평이 나와 있어요. 교수님. 사실 이 만평의 얘기는 어찌 됐던 간에 내 말대로 해라는 트럼프식의 이 방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12시간, 각각 12시간씩 해서 지금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주는 거 없이 본인들 주장을 그냥 그대로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는 강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만평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바로 강압 외교의 핵심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피강압국, 상대국이 내가 원하는 안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시간 안은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진정성 있는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 협상 안에서 네. 이란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꾸 딴지를 걸거나 미국의 협상을 안 받으려고 할 때는 레버러지, 지렛대를 올리겠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는 또다시 타격이나 아니면 협상이 결렬되고 우리가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의 메시지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의 장이 열렸으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협상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타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2시간의 이 휴전 상황은 네. 거의 시간이 협상이 체결되는 임박에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상 결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또다시 소위 말해서 분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일단 지금 국면은 협상 국면에 들어왔고 미국은 압박을 통해서 이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고 이란은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이 12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정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휴전 협상에 들어갔고 물론 결렬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성사가 되느냐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동안 보여왔었던 이 스탠스 그리고 이란이 딱히 큰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쪽으로 이 협상이 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중동 상황을 좀 살짝 짚어봤는데 관건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제가 아까 살짝 이런 말씀 드렸죠. 기름값이 좀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일보 기사 볼까요? 기름 가득이요. 유가 인상 우려에 주유소 지금 긴 줄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기름값 다시 좀 내려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에 기대를 살짝 좀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